부부 공동명의 1주택자에 대한 과세 특례 제도라는 게 신설이 되었습니다. 바로 신청을 하시는 게 좋으실 것 같습니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이경민의 부동산 하이킥의 이경민입니다. 이 다주택자는 무조건 종합부동산세를 내셔야 되는 겁니다. 근데 다만 이렇게 주택임대사업자를 등록해서 합산 배제를 받으실 수 있는 분들이 계시겠죠. 그런 분들 또는 1주택자 가운데에서 이렇게 부부 공동명의로 진행하고자 하시는 분들, 이런 분들의 오늘 해당되는 내용을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종부세에 대한 내용이에요. 근데 다음 시간에는 내용이 좀 길어서 이렇게 주택임대사업자를 등록하신 분들, 이런 합산 배제를 받으실 수 있는 분들 또는 법인, 이런 분들에 대한 내용을 좀 다뤄드릴 거고, 오늘은 부부 공동명의 1주택자에 대한 내용을 좀 풀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올해부터 이렇게 부부 공동명의 1주택자에 대한 과세 특례 제도라는 게 신설이 되었습니다. 따라서 본인이 이런 과세 특례를 선택할 수 있는 선택지가 조금 더 넓어졌는데, 만약에 선택하고자 하시는 분들은 9월 16일부터 9월 30일까지 신고 신청을 이 홈택스 가시면 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반드시 오늘 이 영상 다 보시고 난 이후에 바로 신청을 하시는 게 좋으실 것 같습니다. 자, 이 종합부동산세 같은 경우에는 정기고지를 약 11월 말 정도에 발송을 합니다. 이 정기고지에 이렇게 합산배제나 아니면 이런 과세특례 같은 경우 반영할 수 있도록 이렇게 9월 16일부터 9월 30일까지 신고 신청을 하는 겁니다. 그리고 뒤에 가서 제가 판서를 통해서 이렇게 과세특례 제도를 적용받는 분과 적용받지 않는 분들 세금적인 계산을 비교하면서 좀 도와드릴 테니까 끝까지 시청 부탁드립니다. 자, 그렇다면 과세특례 제도가 뭔지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선적으로 종합부동산세 같은 경우에는 1주택자라고 하더라도 단독명의냐 아니면 공동명의냐에 따라서 나중에 내야 할 세금도 달라지고 공제액도 조금 달라집니다. 현행법상 1주택자 단독명의로 진행하고자 하시는 분들은 9억까지가 공제가 되는 반면에 이런 공동명의자로 진행하고자 하시는 분들은 인별과세로 책정하기 때문에 각각 6억씩 공제가 됩니다. 따라서 12억까지 공제가 되기 때문에 부부 공동명의로 진행하고자 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았던 겁니다. 그런데 이번에 과세특례 제도가 신설이 돼서 1주택자가 9억까지 공제가 된 걸 11억 구간까지 늘렸고요. 그리고 여러 가지 세액공제들이 늘어나게 됩니다. 고령자 세액공제 또는 장기보유 세액공제라고 해서 연세가 많으면 많을수록 보유한 기간이 늘면 늘수록 이렇게 세액공제들이 굉장히 많이 혜택을 줍니다. 그런 혜택들은 단독 명의자한테만 혜택을 부여했는데 부부 공동명의 1주택자 과세특례는 이런 부부 공동명의자한테까지도 단독명의한테 부여한 이런 특례 제도를 똑같이 부여하겠다라는 내용입니다. 자, 한번 보도록 할게요. 올해부터 부부가 공동으로 1주택만을 소유한 경우 납세자의 신청에 따라 1세대 1주택자 계산 방식을 적용받을 수 있는 특례가 신설이 된 겁니다. 앞전에 제가 설명한 그 내용 그대로입니다. 자, 신청 대상자를 본다면 과세 기준일인 2021년 6월 1일 현재 거주자인 부부가 1주택만을 공동으로 소유하고 다른 세대원은 주택을 소유하지 않아야 해당이 되는 겁니다. 국내에 주소를 두거나 183일 이상 거소를 하시는 분들한테만 해당이 되는 내용입니다. 자, 신청 기간은 매년 9월 16일부터 9월 30일 사이에 신청이 가능하며 최초 신청 후 변경사항이 없는 경우에는 신청 없이 계속 적용이 되는 겁니다. 따라서 신청은 딱 한 번만 하시는 거죠. 납세 의무자는 부부 중에 보유 지분율이 가장 큰 자가 납세 의무자가 되는 겁니다. 따라서 각각 보지 않고 무조건 1세대 1주택 단독명의자처럼 무조건 단독으로 한 명이 납세를 해야 되는 거고, 만약에 부부 중에 보유 지분율이 동일한 경우에는 둘 중에 한 명으로 선택할 수 있는 겁니다. 향후 지분율 등 여러 가지 변동사항으로 납세 의무자가 변경이 되는 경우에는 부부 공동명의 1주택자 과세특례 변경 신청을 꼭 해야지만 변경이 될 수 있다. 또한 보유 지분율이 동일해서 최초 신청 시에 납세 의무자를 선택한 경우에도 다음 연도에 변경 신청을 할 수 있다라고
했습니다. 자, 세제상 차이가 어떤 것들이 있는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기존 1세대 1주택 공동명의자 같은 경우에는 단독명의자보다 공제액이 훨씬 더 컸습니다. 단독명의자는 최고 9억까지 밖에 공제가 안 됐고요. 이런 부부 공동명의자 같은 경우에는 납세의무자를 각각 받습니다. 따라서 6억 공제가 돼서 총 12억까지 공제가 됐기 때문에 단독명의자보다는 공제액이 컸습니다. 그렇지만 세액공제는 받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런데 이 반면에 단독명의자는 연령이 많거나 보유기간이 많으면 세액공제를 더 많이 받을 수 있었던 게 장점이었죠. 그런데 이번 특례 적용으로 인해서 세액공제도 단독명의자처럼 공동명의자도 똑같이 받을 수 있게 된 겁니다. 그렇지만 공제 금액은 12억 구간에서 11억 구간으로 1억이 조금 낮아진 상태고요. 납세의무자는 각각 보지 않고 지분율이 가장 큰 사람, 만약에 지분율이 동일한 사람이다 라고 할 경우에는 둘 중에 한 명으로 선택하시는 겁니다. 앞전에 설명했듯이 단독 명의자만 받을 수 있었던 이런 여러 가지 세액공제를 특례 제도로 인해서 부부 공동명의자도 똑같이 받을 수 있다라고 했습니다. 자, 그러면 어떤 세액공제를 어떻게 받을 수 있는지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공제율이 종전보다 개정된 상황에서 더 많이 늘어난 게 보이시죠? 자, 연령별 이 고령자 세액공제 같은 경우에는 만 60세에서 만 65세 미만인 경우에는 20%까지 받을 수 있고요. 만 65세에서 만 70세 미만인 경우에는 30%를 받을 수가 있고요. 만 70세 이상이다 라고 할 경우에 40%까지 공제를 받으실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장기 보유 세액공제 같은 경우에는 보유 기간이 많으면 많을수록 이런 공제율이 높아집니다. 5년에서 약 10년 미만 정도 보유했다라고 하면 20%, 10년에서 15년 미만 보유할 경우에 40%, 15년 이상 보유할 경우에 50%까지 받을 수가 있습니다. 따라서 최고 공제는 90%까지지만 공제 한도는 80%까지 적용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이건 뒤에 가서 제가 판서를 통해서 공제를 받고 진행할 경우와 공제를 받지 않고 진행할 경우에 따라서 세금적인 차이가 얼마만큼 나는지 비교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세대 1주택 부부 공동명의자 같은 경우에는 기존대로 약 12억 구간까지 공제를 받으면서 종부세를 내야 될지 아니면 이런 여러 가지 특례 제도로 인해서 세액공제를 받으면서 세금을 내야 될지 비교하기 굉장히 어렵겠죠. 이 비교 프로그램을 제공합니다. 홈택스에 가시면 종합부동산세 간이세액계산 프로그램에서 계산 방식을 적용해서 세액을 비교할 수 있는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기 때문에 꼭 보셔야 되고요. 기존대로 종부세 12억까지 공제를 받는 게 유리한지 아니면 여러 가지 세액공제를 받고 특례 제도를 신청하는 게 유리한 건지 이렇게 간이세액계산서를 좀 돌려보면서 계산을 해보고 유불리를 따져보시는 게 가장 좋으실 것 같습니다. 그런데 여러분들이 이렇게 또 이렇게 하라면 또 안 하시는 분들이 계세요. 그래서 제가 판서를 통해서 이 유불리를 조금 따져보면서 계산을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종부세를 내야 되는 그 기준점이 대다수가 거의 15억이 넘어가는 수준이 많으실 겁니다. 그래서 제가 그 홈택스에서 공시 가격을 15억 기준으로 좀 잡아봤고요. 이 1세대 1주택 부부 공동명의자가 기존대로 각각 6억씩 총 12억 구간으로 공제를 받는 경우와 11억 공제와 세액공제까지 함께 받을 수 있는 올해 신설된 특례 제도를 좀 비교를 해 가면서 계산을 한번 해봤습니다. 만 60세 미만 굉장히 많이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만 60세 미만으로 잡아봤고 만약에 5년 미만으로 굉장히 짧은 기간에 주택을 보유했다라고 할 경우에 기존 같은 경우에는 12억 공제를 받으면 이제 종부세가 약 한 100만 원 정도 나옵니다. 그 반면에 특례 제도로 만약에 도입을 한다라고 하면 약 180만 원이나 더 비싸게 종부세를 내야 되는 상황이 나옵니다. 이것도 각 나이마다 그리고 각 보유 기간마다 세금 액수가 완전히 달라질 수 있다는 거 보여드리는 겁니다. 그리고 5년에서 10년 미만인 경우에도 마찬가지 150만 원 정도가 나옵니다. 많이 나오죠. 그리고 10년에서 15년 미만인 경우에는 기존보다 약 10만 원 정도가 더 많이 나오는 110만 원 정도 종부세를 내야 됩니다. 근데 다만
약 한 15년 이상 장기적으로 보유했다라고 할 경우에 55만 원으로 엄청나게 축소됐다. 따라서 내가 만약에 나이가 젊다, 만 60세가 넘어가지 않았다라고 할 경우에는 당연히 기존대로 그냥 각각 6억씩 공제받아서 총 12억 공제를 받는 게 훨씬 더 유리하다. 꼭 알아두십시오. 자, 이번에는 만 60세에서 만 65세 미만에 속하신 분들한테 해당되는 내용입니다. 한국 나이로 60세가 아니에요. 만으로 따졌을 때 60세가 넘어야 되고요. 그리고 65세 미만이니까 만 64세까지 해당되는 사항이겠죠. 이런 분들이 5년 미만으로 물건을 보유했다라고 할 경우에 기존 공제를 받는 게 훨씬 더 유리합니다. 특례를 받으면 약 150만 원이나 나와서 50만 원이나 더 비싸게 종부세를 내셔야 됩니다. 그리고 또 5년에서 10년 미만인 경우에도 약 110만 원으로 기존대로 그냥 진행하시는 게 훨씬 더 유리하다. 그렇지만 10년에서 약 15년 미만인 경우에는 약 75만 원으로 굉장히 많이 감소됐죠. 그리고 만약에 15년 이상 물건을 보유했다라고 할 경우에 55만 원으로 약 거의 한 2배 정도 감소된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따라서 만 60세가 넘어갔다라고 할 경우에 보편적으로 10년 정도는 물건을 다 보유하고 있는 걸로 판단이 됩니다. 그래서 반드시 10년 이상이 돼야지만 특례를 받는 데 있어서 기존보다 훨씬 더 감소될 수 있다는 거 꼭 명심하십시오. 그렇기 때문에 10년 미만과 10년 이상은 완전히 천지 차이다. 기존대로 특례 제도를 받으시려면 10년이 넘으셔야 된다. 만 60세가 넘어가신 분들은 꼭 기억하십시오. 만 65세에서 만 70세 미만에 속하신 분들한테 해당되는 내용입니다. 이 또한 마찬가지 앞전에 보신 것과 같이 5년 미만으로 물건을 보유하고 있다라고 할 경우에 당연히 기존대로 그냥 진행하시는 게 훨씬 더 유리하죠. 100만 원밖에 안 나오니까. 그리고 5년에서 10년 미만으로 물건을 보유하고 계신 분들 또한 마찬가지 기존대로 그냥 종부세 내시는 게 훨씬 더 유리하시다. 그렇지만 10년에서 15년 미만으로 물건을 보유하실 경우에 55만 원으로 거의 50%가 감소가 됩니다. 특례 제도로 진행을 할 경우에 15년 이상 보유하셨다라고 하시는 경우에는 35만 원으로 엄청나게 절감이 되죠. 따라서 만 60세 이상도 마찬가지고 만 65세 이상도 마찬가지입니다. 무조건 10년 이상 물건을 보유하셔야지만 특례 제도로 진행을 할 때 거의 50% 감소가 된다. 그렇게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이번에는 만 70세 이상이 되시는 분들한테 해당되는 내용입니다. 만 70세가 넘어갔고 5년 미만으로 물건을 보유했다라고 할 경우에 기존 종부세 내시는 게 훨씬 더 유리한 측면이 있습니다. 10만 원이나 더 유리하시죠. 자, 그렇지만 5년에서 10년 미만으로 물건을 보유하셨다라고 할 경우에 엄청나게 감소됩니다. 급격하게. 그리고 10년에서 15년 미만인 경우에는 약 35만 원으로 굉장히 한 70% 정도 절감이 있는 거죠. 그리고 15년 이상 보유하셨다라고 할 경우에 똑같이 35만 원으로 책정이 됩니다. 이 고령자 세액공제와 장기 보유 세액공제 최고 한도가 80%이기 때문에 35만 원으로 책정이 되는 겁니다. 따라서 만약에 우리 구독자님들 가운데 내가 만약에 만 70세 이상이 넘어갔다라고 할 경우에 무조건 물건을 5년 이상만 보유하신다면 특례 제도를 이용할 경우에 훨씬 더 유리하시다라는 거 꼭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따라서 이렇게 공시가격 기준 15억으로 제가 한번 계산을 도와드렸고요. 여러분들도 앞서서 본 것처럼 이렇게 손택스 아니면 홈택스에 들어가셔서 모의 계산을 해보시고 꼭 특례가 유리한지 아니면 기존대로 해야 유리한 건지 여러분들이 따지셔서 종부세 좀 절감 받도록 하시는 게 가장 좋으실 것 같습니다. 자, 오늘은 여기까지 말씀드리고 다음 시간에는 다주택자들 가운데 주택임대사업자 등록해서 이 종부세 합산배제 받으실 수 있는 분들의 내용을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